앞의 동영상에서 소개한 다중우주 이론들을 대하면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판타지 소설을 떠올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중우주 이론들을 이것저것 발표하고 있지만 다중우주 이론들을 들여다보면 과학과 판타지의 구분이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중우주 이론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난무하는 다중우주 이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증이 안 되는 이론을 과연 과학 이론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과학철학적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리처드 다위드는 끈 이론처럼 아름다운 이론은 굳이 실험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이론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과학 역사적으로 보아도 수많은 아름다운 이론들이 결국 실험과 관측으로 잘못된 이론이었음이 밝혀진 사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프톨레마이어스의 천동설, 인화성과 연소성에 관한 원리인 플로지스톤 이론, 빛의 파동 매질로 여겨졌던 에테르, 프레드 호일의 정상 상태 우주론 등 한때 과학자들을 열광시켰던 이론들이 모두 실험과 관측에 의하여 오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실험과 관찰을 통한 검증이 과학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론이 아름다워서 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스스로 과학을 망가뜨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증이 필요 없다면 반증도 불가능하고 반증이 불가능하면 과학이 아니게 됩니다. 과학 철학자인 칼 포퍼가 염려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포퍼는 반증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천명했던 것입니다. 촉근 이론 자체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촉근 이론으로부터 두 가지의 다중우주 이론이 파생되었으니 이 다중우주 이론은 더더군다나 믿기 어려운 이론입니다. 거기다가 다중우주는 그 자체로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끈 이론으로부터 나온 다중우주 이론으로 우주의 미세 조정이 신이 없이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진영의 몸부림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2014년 12월호 네이처지에 물리학의 무결점성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심각한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고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대의 조지 앨리스 명예교수와 프랑스 파리 천체물리학 연구소의 조 실크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올린 기고문으로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풍조를 매우 우려하는 기고문이었습니다. 그 기고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다중우주론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고 있는 끈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여러 다른 우주들의 물리상수가 다른 만큼 다른 물리학 법칙이 적용되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상의 추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처럼 검증 가능성마저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론에 대한 강한 자기 확신은 과학적 방법론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험에 의해 이론의 검증을 무시한 채 이론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과학 이론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대중과 학생들의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는 유사 과학자들에게마저 과학의 문호를 개방하게 될 것이다. 물리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서술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의 질문이 될 것이다. 이론이 틀렸다고 당신을 설득하고 그것을 포기하도록 이끌 수 있는 잠재적인 관찰 또는 실험적 증거는 무엇인가? 만일 그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며 그런 이론은 과학의 용어가 아닌 잘 정의된 철학 용어들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기고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학 철학자인 칼 포퍼의 반증 이론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포퍼는 과학과 형이상학과 유사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퍼는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려면 반증 가능성, 반박 가능성, 시험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과학의 탈을 쓴 유사과학이든지 아니면 과학이 아닌 형이상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인 것처럼 주장하는 다중우주 이론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결코 관찰되거나 증명될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것을 반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중우주 이론은 너무나 다른 여러 가지 이론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과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무한한 판타지의 상상을 덧붙여 다중우주 이론으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주장들을 보면 과학이 아닌 형이상학적 이론을 마치 과학인 것처럼 과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어차피 검증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마음껏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지나친 추론입니다. 현대 우주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빅뱅이 일어난 직후인 플랑크 시간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잘 모르는 특이점의 상태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그것으로 다중우주까지 추론하는 것은 무리한 추론입니다. 넷째, 공정하지 못한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유신론에 대해서는 엄밀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도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의 무신론적 대응이라고 생각되는 다중우주에 대해서는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증되지 않는 확실치 않은 다중우주 이론을 그들의 구원의 줄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모순적이며 공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칼람의 논증에 덧칩니다. 다중우주 이론이 우주 미세 조정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칼람의 논증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일 우주든 다중우주든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는 칼람의 논증에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중우주라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다중우주가 사실이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결국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신의 오묘함을 증명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우주물리학자들인 보스 구스 그리고 빌렌킨 이론에 의하면 거품 다중우주조차 시작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의 시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중우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중우주 이론을 가지고 우주의 미세 조정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항변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칼럼의 논증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학자 제랄드 클리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다중우주 이론이 옳다고 밝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아름다움, 화려함, 그리고 광대함을 이해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필연성의 문제입니다. 에미로는 10의 500승만큼 많은 다중우주를 가정합니다. 그 많은 우주 중 우리 우주와 같은 물리 상수를 가진 우주가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곧 다양한 우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와 같은 우주가 그 중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필연성과 가능성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10의 500승만큼의 다중우주를 상정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다중우주가 존재하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다중우주가 존재하더라도 우리 우주와 같은 상수값과 물리량을 가진 우주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검증 불가한 가능성 위에 다시 확인 안 된 가능성으로 말하는 가능성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일곱 번째, 엔트로피의 문제입니다. 우주의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에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가지고 있는 빅뱅 초기의 우주의 엔트로피는 매우 낮았는데 로저 펠로스의 계산에 의하면 우주 초기의 낮은 엔트로피의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우주의 물리상수가 어찌어찌하여 어떤 다중우주와 우연히 맞아떨어진다고 해도 우주 초기 엔트로피라는 거대한 확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에미론에 의한 다중우주가 10의 500승만큼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수는 우주 초기의 낮은 엔트로피가 생길 확률인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에 비하면 3발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즉 10의 500승계의 우주 중에 우연히 한 우주가 우리 우주와 같은 물리상수와 물리량을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 우주가 가졌던 초기 엔트로피를 가질 확률을 먼저 뚫어야 비로소 우리 우주와 비교할 자격이 생기는 우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다중우주 이론의 문제점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